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 앤 이슈 시간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 옥죄기에 앞장서온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추가 제재를 추진하면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베네수엘라 이야기 전에 오늘 계속해서 뉴스가 보도된 것이 38로스나 이런 데서 동창리 발사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실망이다. 또 볼턴은 큰 그림을 그려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현재 어떤 상황인 겁니까? 미국 언론들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대체로 그 기싸움 차원에서 분석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동창리는 미국이 위성으로 많이 보고 있는 데인데 그리고 또 그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좀 당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오늘 새벽에 백그라운드 설명을 했는데 그 맥락도 비슷합니다. 이를테면은 그 이번에 그 많은 이견을 좁혔다. 네. 하지만 아직도 그 핵심 이슈는 정리를 할 게 많이 있다. 그리고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트럼프 임기 내에 그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로 아직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기싸움 차원에서 북한이 뭔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이렇게 좀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미국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베네수엘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나라 두 대통령,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압박의 강도를 좀 높이겠다 이런 분위기네요. 미국이 북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쓰는 부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금융 제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새벽에 그 미국의 그 베네수엘라 특별 대표가 미국 상원의 청문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부 은행이 외국 은행이 그 마두로 그 좌파 대통령을 돕는다는 걸 우리가 증거로 확보했다. 그래서 이거를 곧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며칠 내 아니면 몇 주 안에 아마 당신들이 그 은행이 어딘지를 알게 될 거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이미 석유 제재 같은 걸 많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더 큰 카드를 쓰는 것 같은데 과이도 국회의장이 지금 임시 대통령이죠. 그래서 중남미에서는 지금 좀 비판하는 언론들은 낙하산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미국은 어쨌든지 계속 과이도를 통해서 지금 마두로를 계속 밀어내려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돈줄 재개에 나섰는데 금융 제재뿐 아니라 국영 석유 선박 회사의 선박들도 이렇게 제재에 나섰다고요? 네. 베네수엘라 국영 선박 그 석유 회사가 이제 용선을 해서 유조선을 이제 이렇게 세계 각지에다가 이제 석유를 팔고 있는데 한 10척 정도가 압류가 된 모양입니다. 이걸 또 이 베네수엘라 쪽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해운 비상사태다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재를 하니까 달러가 좀 딸리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마두로 측근 인사들에 대해서 하나씩 또 비자를 다 끊어버립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차츰 말려주기는 작전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돈줄을 재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어떤 걸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떤 돈으로?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죠. 근데 베네수엘라는 이제 금도 많지만 사실 석유 매장 매장된 석유가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사우디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 원유의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지금은 그걸 꺼내봐야 생산성이 없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이 얼마 전에 이제 세일유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일유를 파내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는데 기술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됐는데 베네수엘라도 언젠가 기술이 좋아지면 그 석유를 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금을 계속 갖다 팔면서 그걸 가지고 간신히 버틴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볼턴 보좌관은 계속해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멀로주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멀로주의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잠깐 설명드리면 1823년에 당시에 그 미국 멀로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그때 이제 유럽 열강들이 이제 중남미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는 상황이니까 욕심 내지 마라. 여기는 우리 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멀로주의, 이를테면 이제 미국이 딱 선을 그은 건데
볼턴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주에 CNN하고 회견을 했는데 이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그 베네수엘라는 우리 반구에 있다. 우리 거다. 그러면서 뭐 쿠바가 뭐 거기 병력도 있다고 하는데 손대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21세기형 멀로주의라고 하더라도 우리 개의치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개입하는 거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개입에 혹시 군사 개입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 얘기들이 계속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요. 네. 지난 1월 말에 백악관에서 이제 그 볼턴 보좌관이 이제 베네수엘라 제재하는 발표하는 회견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끼고 있는 노란색 그 메모장에 예. 콜롬비아 병력 5,000명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메모된 게 그 화면에 네. 예, 찍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콜롬비아는 그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아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개입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 미국이 개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석들은 그렇게 슬쩍 비춰서 네. 베네수엘라 군부를 겁주는 거 아니냐.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 군부는 지금도 아직도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다가는 안 좋다. 이런 겁주기고 실제로 과이도 그 사람도 그 군부 쪽에 이제 우리 나한테 와라. 네. 그러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군사 개입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는데 유독 베네수엘라만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석유 때문입니다. 석유가 그렇게 많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차베스 전임 대통령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갔죠. 그때부터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한 5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한 걸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작년 말에 네. 전략 폭격기를 또 베네수엘라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그 바로 그 미국 코앞에서 그 정찰 그 작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절대로 뭐 시리아나 이런 중동에서는 이제 약효가 좀 떨어져서 빠지지만 베네수엘라는 절대 안 돼. 거듭 선을 긋는 거죠. 예. 뭐 마두로 정권이 이제 손을 내밀 때가 몇 군데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러시아라고요. 네. 지난주에 그 부통령이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모스크바 가서 지금 국영 석유 회사가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유럽에 있는 그 지사를 모스크바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미국이 무기를 몰래 들여다가 과이도를 뭐 무장시키려고 한다. 지난번에 뭐 인도주의 뭐 이렇게 뭐 물자를 막는다고 했죠. 네. 이런 복잡한 것도 있는데 지금 오늘 새벽에 보면 이제 IMF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 개발을 우리가 도울 용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쪽을 지지를 해야 될지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 사실 IMF는 최대 지분국인 미국 뜻을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IMF 총재 얘기를 봐도 조금 더 관망을 하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뭐 트럼프는 계속 아주 목줄을 세게 조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